예전에 여러 리그의 축구팀들의 상징, 각 팀들의 엠블럼에 관한 영상을 제작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클럽팀들 말고 축구 대표팀들의 엠블럼, 로고에 관해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클럽들의 엠블럼들은 여러가지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반해 국가대표팀의 엠블럼의 경우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특이한 모양을 선택하기엔 어렵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대표팀의 엠블럼은 크게 3가지 정도, 동물이 들어가는 엠블럼이거나 그 나라의 국가 문장을 베이스로 하거나 혹은 국기를 기반으로 만들거나 이 정도의 큰 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 국가를 대표하는 동물을 기반으로 대표팀 엠블럼을 선정했던 경우를 살펴보죠. 대표팀 엠블럼에 사용되는 가장 많은 동물은 바로 사자와 독수리. 두 동물 모두 용맹함이나 힘과 같은 상징성을 지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엠블럼에 사용하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3사자 군단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엠블럼에서 볼 수 있죠. 잉글랜드는 처음 엠블럼을 사용하기 시작할 시기부터 이 3마리의 사자를 대표팀 엠블럼으로 선정했는데 이것은 사자 신왕이라는 별명을 지녔던 리차드 1세가 사자와 같은 용맹함을 지녔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자가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동물로 자리잡게 됐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역사에서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장미전쟁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미전쟁을 상징하는 튜더 장미도 엠블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가 10개인 이유는 잉글랜드 리그의 10단계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거기에 월드컵 우승 경험을 과시하는 별 하나가 딱! 그리고 사자를 엠블럼에 사용하는 또 다른 국가로는 네덜란드 대표팀도 있죠. 네덜란드 대표팀 역시 첫 엠블럼부터 사자를 사용했는데 이 초기의 엠블럼은 사자긴 사자인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 사자였죠. 이건 네덜란드 공화국이 7개의 주가 연합된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7개의 화살,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검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고 네덜란드의 국가 문장에도 사용되던 이 사자가 대표팀의 엠블럼에 사용된 것이었죠. 이후 네덜란드 대표팀의 엠블럼은 변화를 거쳐 2014년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있던 화살과 활은 없어지고 전체적인 색상은 네덜란드의 왕조였던 오라뉴 나사우 왕조를 상징하는 오렌지색과 함께 이 사자가 네덜란드 대표팀의 엠블럼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사자라는 동물이 상징하는 강력함이 마음에 들었는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 외에도 스코틀랜드 대표팀, 노르웨이 대표팀, 체코 대표팀, 세네갈 대표팀 역시 엠블럼에 사자를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벨기에 대표팀 역시 초기 엠블럼에서는 사자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벨기에 왕국을 상징하는 왕관, 축구협회와 창립 연도, 각각 겸손, 번영, 용기를 의미하는 벨기에의 국기의 색상이 들어간 이 엠블럼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만큼이나 많은 대표팀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동물, 독수리. 독수리를 대표팀 엠블럼에 차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먼저 독일을 떠올릴 수 있죠. 독일 대표팀은 엠블럼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쭉 이 독수리, 그냥 독수리가 아닌 검독수리와 함께 했는데 이 검독수리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상징으로 독일의 국가 문장에서도 볼 수 있고 이 검독수리가 독일 대표팀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죠. 물론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긴 하지만 검독수리와 독일 축구협회를 의미하는 문구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가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간지나는 월드컵 우승을 의미하는 이 많은 별들, 그리고 또 다른 검독수리를 엠블럼에 사용하는 대표팀, 멕시코 축구대표팀의 엠블럼에도 검독수리가 표현되어 있는데 멕시코의 역사인 아즈텍의 건국신화 중에서 선인장 위에서 검독수리가 뱀을 먹는 모습을 보고 좋은 징조라 여겨 그 지역에 정착했다는 신화가 있었고 이것이 멕시코를 상징하는 문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국가 문장을 대표팀에서는 좀 더 디자인화해서 사용한 것이었고요. 거기에 이 대표팀들 말고도 러시아 대표팀, 오스트리아 대표팀, 세르비아 대표팀에다가 폴란드 대표팀까지 여러 유럽 국가들이 힘과 용맹함을 상징하는 독수리를 대표팀 엠블럼에 새겨놓았습니다. 추가로 대표팀의 닉네임 역시 슈퍼 이글스인 나이지리아 대표팀도 독수리와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사자와 독수리가 아닌 다른 동물을 엠블럼에 사용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강력한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탉을 엠블럼에 사용하고 있는 프랑스. 작은 왜 쓰는 걸지. 이 프랑스 대표팀도 최초의 엠블럼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프랑스의 최초 로고는 피파 창립 멤버였던 이 단체, 프랑스 체육협회의 로고였던 이 원형 모양을 최초의 엠블럼으로 사용했었는데 1907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수탉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 수탉이 프랑스의 엠블럼에 사용됐던 이유는 과거 프랑스 지역을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그곳 사람들인 갈리아족을 골족이라고도 불렀고 이 골족의 라틴어인 갈루스, 이것이 골족이라는 뜻 말고도 수탉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기도 했기 때문에 이중적인 의미로 수탉이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로 자리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프랑스의 축구대표팀의 엠블럼에도 이것이 반영된 것이었고요. 거기에 프랑스의 국기에도 있는 프랑스의 상징인 색상이자 프랑스의 닉네임인 레블레에서도 알 수 있는 푸른색이 주요 색상으로 사용됐고, 추가로 프랑스 축구협회를 뜻하는 약자와 프랑스의 영광의 시절이었던 2번의 월드컵 우승을 상징하는 별까지 자신들에겐 의미가 있는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웨일스는 전설 속 이야기에 등장하는 웨일스를 상징하는 레드 드래곤을 웨일스의 국기와 대표팀 엠블럼에 사용하고 있고, 코트디부아르의 영어 이름은 아이보리 코스트. 아이보리는 코끼리의 상아를 뜻하고 이 상아를 유럽으로 판매했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에게 이런 이름이 붙어있고 그 이름에 걸맞게 코끼리가 엠블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당연하게도 본인의 시그니처인 캥거루, 거기에 이 옆에 있는 동물은 에뮤라고 불리는 호주의 또 다른 대표적인 조류로 이 두 마리가 엠블럼에 사용됐고, 일본 대표팀의 경우 야타가라스라고 불리는 상상의 동물,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를 대표팀의 엠블럼으로 선정했죠. 추가로 이 붉은 공은 태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자도 용맹하지만 맹수라고 한다면 호랑이도 빼놓을 순 없겠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호랑이가 아닌 축구공이 들어가는 엠블럼을 사용해 왔었는데 2001년부터 우리에게 친숙한 이 백호가 들어간 엠블럼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 백호를 사용한 이유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동물이고, 우리 대표팀을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표현했던 것도 이 호랑이를 엠블럼에 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표팀의 유니폼이 붉은색, 그래서 태극기를 상징하고자 엠블럼에는 푸른색을 주로 사용했다고 하며 2020년부터는 이 엠블럼으로 바뀌긴 했지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색상, 백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은 아니지만 설탕 단풍이라는 뜻을 지닌 메이플 나무가 유명한 캐나다의 경우 국기에도 이 메이플 모양이 있고 대표팀 엠블럼에서도 이 메이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동물 다음으로 이번엔 국장에서 엠블럼을 따오는 경우를 살펴보죠. 나라를 대표하다 보니 국가대표팀의 엠블럼은 그 국가를 상징하는 문장, 국장에서 그 모양을 따오는 경우가 많죠. 우선 대표적으로 스페인 대표팀. 스페인 대표팀의 엠블럼은 스페인의 국장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쪽 기둥에 새겨져 있는 이 글씨는 보다 더 멀리라는 뜻, 위험을 감수하고 탁월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콜럼버스와 관련된 문장이고, 왕관의 경우 스페인의 여러 클럽들의 엠블럼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던 스페인 왕실을 상징하는 왕관, 가운데 방패에 있는 그림들은 스페인 내에 있었던 여러 왕국들의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을 상징했던 것은 성체, 카스티아가 성체라는 뜻에서 왔기 때문에 그 성체가 그려져 있고, 레온 왕국을 상징했던 것은 사자, 그래서 레온을 연고로 하는 스페인 축구팀인 쿨로탈 레오네사의 엠블럼에 있는 이 사자 역시 스페인 국장에 있는 사자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과 붉은색 줄무늬는 스페인의 아라곤 왕국을 의미하는데, 이 아라곤 왕국이 위치해 있던 지역에 있는 축구팀인 바르셀로나와 발렌시아의 엠블럼을 보시면 이 줄무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도시 팜플로냐를 수도로 삼았던 나바라 왕국을 상징하는 사슬 모양은 오사수나의 엠블럼에서도 그 모양을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맨 밑에 있는 꽃은 석류꽃을 의미하는데, 그라나다의 엠블럼에 있는 석류가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대표팀의 엠블럼은 스페인의 역사를 잘 상징해준다고 할 수 있고, 스페인 왕립축구연맹의 약자와 1909년은 창립 연도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페인과 비슷하게 본인들의 역사를 담은 국장을 사용하는 루마니아 역시 대표팀 엠블럼에 국장의 방패와 같은 모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쁜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5마리의 동물들은 각자 루마니아의 영토를 상징했던 동물들로 국장의 모습은 위험이 있는 반면 대표팀 엠블럼에는 좀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다음 대표팀은 바로 요거. 처음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인가 생각이 드는 우크라이나 축구대표팀의 엠블럼 역시 우크라이나의 국가 문장과 유사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 이 모양은 과거 우크라이나의 대공 볼로디미르 1세를 상징하는 것이 삼지창이라고 해서 삼지창을 형상화한 모습을 엠블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딱 2가지의 엠블럼만을 사용해온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포르투갈 대표팀의 최초 엠블럼은 포르투갈의 국가 문장의 가운데에 있는 이 방패 모양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1966년부터는 그 방패 안에 있는 이 주사위처럼 생긴 모양만을 차용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경됐죠.
이 주사위 같은 모양은 과거 1139년 포르투갈의 아폰소 1세가 오우리케 전투에서 무어인 왕 5명을 격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엠블럼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틀인 십자가 모양은 종교적인 의미가 반영됐다고 하고 FPF 약자는 당연히 포르투갈 축구협회를 의미하고 있죠. 다음으로 지금에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덴마크 대표팀의 엠블럼은 1950년 당시에는 조금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었죠. 엠블럼에 이게 웬 하트가 들어가 있나 싶었는데 이건 덴마크의 국가 문장에도 있는 하트. 의미를 찾아보니 이 하트 모양은 물 위에 떠있는 수련을 형상화한 의미라고 하네요. 추가로 이 팀들 외에도 헝가리 대표팀 역시 국가 문장과 유사한 엠블럼, 칠레 대표팀 역시 국장의 가운데 있는 방패 부분이 대표팀 엠블럼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국기의 모양에 그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표팀들의 엠블럼도 확인해보시죠. 노란색과 녹색,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브라질 대표팀은 국기의 색상을 기반으로 엠블럼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브라질의 녹색은 초대 황제였던 페드로 1세의 가문인 브라간사 가문의 상징이 녹색이었기 때문에 쓰이는 것이고 노란색의 경우 그의 아내였던 마리아 레오폴디네의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상징이 노란색이었기 때문에 브라질 대표팀 하면 이 두 가지 색상을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됐죠. 거기에 가운데 약자의 경우 브라질 협회의 약자겠고 다른 건 둘째치고 무려 5개나 자랑스럽게 그려넣을 수 있었던 월드컵 5회 우승에 빛나는 별들이 더 눈에 띄긴 하네요. 그리고 브라질보다는 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또 하나의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엠블럼도 지금은 황금색 칠로 가득하지만 기존엔 아르헨티나 국기에 들어가 있는 하늘색과 흰색 이 두 가지 색상을 베이스로 엠블럼을 제작했었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색은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산맥의 하늘과 눈, 거기에 라플라타 강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국장에도 있는 월계수 부분까지 딱 포함해서 아르헨티나의 엠블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다소 평범하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 이탈리아 대표팀, 튀르키예 대표팀, 미국 대표팀, 스웨덴 대표팀도 국기를 기반으로 엠블럼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분류하기 조금 애매했던 우루과이 대표팀의 엠블럼을 살펴보면 공 뒤로 해가 떠오르는 듯한 모습을 통해 우루과이 축구의 새로운 시대를 표현했다고 하고 양옆의 나뭇잎은 필드를 정복하는 선수들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조금 두서없긴 했지만 여러 축구 대표팀들의 엠블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팀들의 엠블럼에 관한 영상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